자, 공유결합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우리 118페이지 2번을 보시면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라는 거, 우리 이온결합에서 했죠? 근데 기억날 겁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네, 이렇게. 자, 두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까워질 때 에너지의 변화가 어떠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고 에너지고. 네, 봤죠? 똑같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쪽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정하지만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가까워지면 안정해진다. 자, 이 변화는 누구 때문이었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가까워지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급격히 에너지가 상승한다. 이건 누구 때문이었죠? 핵간 반발력 때문이었다. 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이온결합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정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면서 안정해지는 거. 계속 안정해지는 거.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여기는 핵끼리, 이게 핵이라고 하죠. 핵끼리 부딪히면 반발하니까 쫙 불안정하다. 그러면 얘가 가까워졌다가 안정해 멀어졌다가 이러면서 결합이 딱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가 가장 안정할 때.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요 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공유결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또 요 거리를 R이라고 해서 핵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다. 요 에너지를 우리는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공유결합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안정해졌다는 얘기니까 형성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이 공유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똑같은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다. 그럼 이 공유결합 에너지는 어떠냐 하면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좀 더 에너지가 큽니다. 아무래도 결합을 두 번 했으니까 더 단단하겠죠. 단단하면 끊기가 어려우니 이 에너지가 커질 거고, 이 말은 형성될 때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다. 이중보다 삼중이 크고 사중 결합은 없으니까 뭐 이런 경향이 있고요. 공유결합의 이 에너지는 공유결합력이랑 거의 뭐 비례한다고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결합력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좀 줄일게요. 결합 길이는 삼중결합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에너지는 보통 결합의 길이와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단일결합이 가장 길고 결합력은 약하고, 삼중결합이 가장 짧고 결합력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R, 결합이 만들어진 거리 R 안쪽에서는 핵간 반발력이 우세한 거고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얘를 따라가니까. 요 바깥의 부분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인력을 따라가니까 인력이 더 우세한 부분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이 자세한 얘기는 118페이지 아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잘 나와 있죠. 119페이지에 2번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칠까요? 기체 상태. 우리 이온 에너지에서도 기체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 기체 상태 분자 1몰에서 결합을 끊어서 다시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 자, 요게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분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자란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 입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H2O 하나 또 H2O 하나 또 H2O 하나가 이렇게 분자 간의 어떤 당근인 인력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우리 물이라고 하고요. 물 분자 3개가 되는 거예요. 물 분자 3개 하고 3H2O라고 쓰죠. 이건 3몰이지만 그냥 3개라고 간단하게 그냥 정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분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만 똑 떼내도 물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분자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고 한다. 이런 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나 뒤에서 배울 금속결합에는 분자라는 말은 없다. 그러면 모든 공유결합이 다 분자입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한 거야. 자, 대부분의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분자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이니까 이 중에 일부는 분자가 아니다. 자, 분자가 아닌 이유, 이온결합 물질이 분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배열을 해서 결정을 이루었을 때 물질이 되는 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일부가 누가 있느냐? 그 일부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흑연도 있고 SiO2가 있습니다. SiO2는 석영이야. 다이아몬드를 한번 봅시다. 집에 다이아몬드 다 있을 거야, 그죠? 네. 엄마가 잘 보여주지 않죠.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만 이렇게 됐는데 탄소는 결합선이 4개고 또 탄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고 또 탄소는 결합선이 4개고 또 탄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결합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쁜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모든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탄소 하나만 떼어내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구조를 다 이루고 있을 때만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자라고 할 수 없다. 왜? C가 연속적인 배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구조일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결합을 3번씩 하고 전자가 하나 이렇게 남는 이렇게 해서 판상구조로 쭉 펼쳐진 애를 우리는 흑연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결합을 3번만 합니다. 하나 남으니까 전기전도성을 갖게 되는 이런 것도 계속 이건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좀 이상하다.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쭉 판상구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흑연도 C고 다이아몬드도 C다. 이런 건 분자라고 할 수 없다. SiO2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독립형구조, 단사슬, 복사슬, 평면구조, 망상구조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쭉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극히 일부는 분자라고 하지 않고 공유결정이라고 합니다. 공유결정.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 고체가 됐을 때 분자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자결정. 공유결정을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라고 합니다. 원자결정. 그래서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보세요. 사실 얼음은 개수가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이게 얼음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단단한 인력으로 딱딱하게 결합이 됐을 거예요. 딱딱하게. 그럼 얼음을 녹이고 싶으면 분명히 이 물은 이렇게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일 텐데 얼음을 녹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끊는 건 아니죠. 여기를 끊어버리면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올 건데 불 되면 붐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니까 이 형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분자 사이가 끊어져요. 사이가. 분자 사이가.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SiO2를 녹이고 싶다면 더 이상 끊을 데가 여기밖에 없다. 공유결합을 끊는 겁니다. 공유결합.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있고 여기 선생님 친구가 있어. 두 사람이야. 그러면 물은 사람이라는 한 분자와 사람이라는 한 분자, 이렇게 두 분자가 있으니 둘이 좋아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띄어. 그럼 둘을 그냥 멀리 떨어뜨리면 이거는 쉽잖아. 두 사람을 띄는 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여기는 공유결합을 끊는 거니까 여기서 팔을 하나 잘라.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분자를 녹인다는 건 이렇게 물 분자와 좀 다르네. 물 분자와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띄는 거예요. 띄기 쉽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잘 녹아. 하지만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공유 결정, 분자 원자 결정을 녹인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를 다 띄어낸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서 특징 하나만 꼭 기억한다면 분자가 없는 대신에 얘는 끊으려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돼서 녹는 점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부분 분자로 됐는데 뭐 하나 더 그리면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어. 한 번 더 그릴까? CO2 분자 하나, 뭐 CO2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분자 하나, 또 CO2 이렇게 분자, 이렇게 CO2 분자 3개가 있는데 얘를 녹인다는 건 이 분자 간 인력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 분자 간 인력을 끊어버리는 거야. 상당히 쉽다.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상당히 낮다. 자, 이런 건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좀 하면 된다. B 1번에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밑줄 좀 칩시다.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지만 고체 결정은, 자, 고체가 됐을 때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으로 분류한다. 누가 더 많다고? 대부분 분자 결정. 그래서 분자성 고체는 뭐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얼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유 결정의 별표 치세요. 원자 결정이라도 하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은 하나하나 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잘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나 석영은 그림 잘 나왔죠. 흑연도 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다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엮여져 있다. 분자가 없다. 분자가 없다.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쉽게 부스러진다 그랬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굉장히 강하다. 왜? 공유 결합은 엄청 강합니다. 전기 전도성은 둘 다 없습니다. 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흑연만 있다. 흑연은 왜냐면 공유 결합을 3번만 하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서 마치 자유전자처럼 전기를 통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른다. 녹는 점과 끓는 점 별표 치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고, 원자 결정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아주 높다. 뭘 끊어야 된다 그랬죠? 공유 결합을 끊는다.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니까 상당히 쉽다.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더하기도 좀 읽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강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21페이지까지 문제 꼼꼼하게 풀고 채점도 하고 틀린 거 한번 보세요.